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2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2월 고용이 비농업 부분에서 15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코노미닷컴에 따르면 15만 9천 명 증가 예상이었는데요. 예상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1%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4.0%였는데요. 그런데 고용은 증가했는데 왜 이렇게 실업률은 올라갔느냐?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고용은 기업 대상으로 조사하고 실업률은 가계 설문조사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기업 대상 고용은 2월에 15만 1000명 늘었는데요. 가계 조사 고용은 무려 58만 8천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실업률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고용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15만 1000명 중 민간 부분에서 14만 명, 정부 부분에서 1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했는데요. 서비스업 중에서 헬스케어가 고용을 주도했고요. 소매나 여가 및 숙박은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정부 부분에서 연방정부에서는 고용이 한 1만 명 감소했다고 그러는데요. 지방정부에서 늘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1,000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선 중기 추이를 한번 보면은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입니다. 2020년 3, 4월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두 달 사이에 2,187만 명 고용을 줄여버립니다. 그 이후로 올 2월까지 2,879만 명 고용을 늘린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2020년 4월에 14.7%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 3.3%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안만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에 62.4%였는데요. 1990년 이후로 장기 평균이 64.9%입니다. 이거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코로나 영향으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요. 실업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평균에 비해서 아직도 낮습니다만은 그런데 과거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12개월 실업률 이동 평균이 올랐을 때 기간에 따라 시차는 좀 다르지만은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12개월 실업률 이동 평균이 2023년 12월에 3.54%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4.14%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이죠. 실제로 이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준에서 GDP 나오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대상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분기별로 경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3월 기준입니다만은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4%로 보고 있어요. 1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 말부터 올해 미국 경제가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모델에는 1분기 마이너스 0.1%, 2분기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애틀란타 연준 최근 데이터 보니까 마이너스 폭이 이보다 좀 더 확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반기는 회복되는데요. 연간으로는 저는 1.3% 정도 낮은 성장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컨센서스는 아직도 미국 경제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2023년 2.9, 2024년 2.8% 성장했는데요. 올해도 2.3% 성장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나치게 좀 높은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FMC가 열리죠. 이런 경제뿐만 아니라 물가가 더 중요한데요. 지난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헤드라인은 2.5%, 예, 그런 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예상해 보면요, 예, 근원 물가 중심으로 예, 점차 2%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 예, 전개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전망한 GDP, 물가를 고려해 가지고 적정 금리를 추정해 보면요. 1분기에 3.5% 정도 나옵니다. 현재 연방기금금리 목표 수준이 4.5%죠.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예,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뉴욕 시카고 무스 경영대 통화정책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연설을 했었죠. 거기서는 아직도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그리고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 아직도 불확실하다는 거죠. 관세, 이민, 재정, 뭐 규제 하나 이런 정책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겠다. 그래서 3월 우리 시간으로 20일 FOMC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저는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고요. 최소한 올해 네 차례 정도는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연방 기금금리가 4.5에서 3.5%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 통계하고 여러 가지 금융 변수하고 좀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률하고 국채 10년 수익률 차이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입니다. 뭐 당연하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뭐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둔화지니까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 금리가 이제 10년 국채 수익률이 떨어짐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실업률 더 올라가고 국채 10년 수익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 국채 투자는 어느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달러 인덱스인데요. 예,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죠. 사실 얼마 전에 달러 인덱스가 거의 110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 104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금리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하락할 것이다. 물론 최근 달러 인덱스는 유로 강세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실업률이 달러 인덱스에 6개월 선행합니다. 상관계수도 마이너스 0.6 정도로 높습니다. 이걸 보면 앞으로도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과 주가가 관계돼요. 뭐 실업률 올라가면 경기 나쁘고 소비 나쁘고 기업이 둔화되니까 예,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00년 이후로 미국의 실업률하고 S&P 500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43입니다. 저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실업률 올라가고 S&P 500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은 저 조정을 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S&P 500이 좀 올랐어요. 미국 주가가 올랐는데요. 실업률 통계가 발표되고 떨어지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 아직도 괜찮다, 견조하다 이런 거 긍정적 발언을 하면서 그 뒤로 주가가 올랐습니다만은 이런 거 실업률 통계로 보면은 미국 S&P 500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3월 7일까지 주요국의 주가 지수인데요. 보면은 올해 들어서 홍콩, 독일, 프랑스 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세계 평균 상승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대신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나스닥이 작년 말에 비해서 3월 7일까지 5.8%, 그 다음에 S&P 500도 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저는 올 연말까지도 지속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 최근 2년 동안은 미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아마 내년까지도 미국 주식은 이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보다는 뭐 유럽,
그다음에 아세안 지역, 뭐 중국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특히 저는 우리나라 주식이 가장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국가별로 자산 배분을 좀 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그 달러 인덱스가 제가 하락할 것이다. 미국의 실업률 통계가 달러 인덱스 한 6개월 선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뭐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가면서 실업률을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게 되죠. 예,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은 금값은 상승하게 돼요. 예,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 하락, 금값 상승 그래서 또 그 조정 국면이 올 텐데요. 금 비중은 일정 부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투자인데요.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5%를 좀 넘었다가 최근에 4.2%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9월에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올 안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3.6%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기금금리도 경제 성장을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 2%에 접근하면서 연말에는 그 3.5%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채권은 좀 사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이다. 이걸 고려해 가지고 미국 채권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채권 투자는 하시긴 하시되 조금 더 소극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환율까지 고려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 미국 어,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있으면 세계 수요도 둔화되고 있고요. 특히 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333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앞에 3은 3% 성장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3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 3은 일간 온유 생산량을 300만 배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원유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래서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배럴당 그 WTI가 67달러 안팎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유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뭐 60달러, 70달러 이 변동폭에서 크게 그 사이에서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의 어떤 방향으로 투자한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우리가 저 미국 투자를 하신다면은 주식보다는 채권 그리고 금은 일정 부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금융을 공부해서 금융으로 그 부를 늘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개인, 가족,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될 상황이죠. 우리 경상수지가 98년부터 올 2월까지요. 1조 1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고 특히 증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개인이나 에, 국가 측면에서 금융이 정말 그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즉각 코멘트해 드리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같이 그 금융민주주의를 달성하자 이런 측면에서 다음 주부터 제가 새로운 그 자산 배분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산 배분 오피셜 스터디인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같이 그 금융민주주의를 달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